안녕하세요. 저는 서초구에 살고 있는 34살의 여성으로 얼마 전 철없는 남편 놈과 속 시원하게 이혼을 했습니다. 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막을 내리게 된 것이죠. 남편은 아무런 대책 없이 제 시댁만 챙기기에 바빴던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으니까요. 결혼 전 그렇게 어른스럽게 성숙한 척 제 앞에서 연기를 하더니 저는 그 연기에 아주 감쪽같이 속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나마 감사하다면 그런 남편놈의 속내를 알고 더 늦기 전에 이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남편놈에게 바친 5년이라는 제 청춘이 아깝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인생을 살면서 큰 공부를 했다고 치려고 합니다. 남편과는 아는 지인을 통해 만나 연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 초까지만 해도 남편은 저만 아는 아주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에게는 그가 책임져야 하는 시댁이 있었거든요.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남편이 대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하면서 집안의 가장이 되어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게다가 시댁에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기고 간 큰 빚이 있었는데 시댁에 들어가는 생활비 포함 남편의 월급으로 몇 년은 쓰지 않고 갚아야 전부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저와 결혼 전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혼해서 저까지 고생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빚을 갚은 후에도 부양해야 할 시어머니와 아직 대학에 다니는 결혼하지 않은 시동생이 있으니 그 또한 남편에게는 큰 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그 시댁 빚이라는 것도 결혼에 제가 남편을 도와 갚아가며 몇 년 동안만 고생하면 해결될 문제였고 시동생이 언제까지 대학생인 것도 아닐 테니 취업을 하고 나면 시댁의 생활비도 서로 나누어 분담하게 되면서 차츰 남편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거로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능력 있던 사람인지라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었기에 빚을 전부 갚고 나면 시댁을 도와주는 것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저도 나름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에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열심히 살아간다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란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은 어려운 남편의 사정을 알고 시집을 와준 저에게 고마워하며 무척 잘해주었고요. 그리고 남편이 결혼 전 저에게 약속을 해주었거든요. 제가 먼저 시킨 것도 아닌데 어려운 남편의 사정을 알고도 결혼해준 제가 고마워서인지 눈물까지 흘리며 저에게 맹세했었습니다. 자기야, 정말 고마워. 우리 집 사정 뻔히 알면서 이렇게 부족한 나랑 결혼한다고 해줘서 내가 약속할게. 우리 집 빚 다 갚고 나면 그때는 정말 우리만 생각하면 살자. 그때는 나도 엄마고 동생이고 우리 집 신경 안 쓰고 자기랑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할 거야. 그때는 자기 고생 안 시키고 평생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때까지만 힘들겠지만 조금만 견디며 살아보자. 나도 자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 나랑 결혼한 거 절대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주겠어. 알았어. 나 자기만 믿을게. 나도 자기랑 결혼하면 후회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말대로 우리 조금만 힘들겠지만 열심히 살아보자. 자기야. 정말 사랑해. 나한텐 자기밖에 없어. 남편의 말에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몇 년간은 조금 힘들지 몰라도 이런 사람이라면 후회하지 않고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이요. 그 확신이란 것이 실망으로 변하게 될 것이란 것은 전혀 의심하지 못하고요. 게다가 시어머니도 시댁 형편은 알며 남편과 결혼해준 저에게 많이 고마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결혼 초엔 시댁에 가면 저에게 물 한 방울 묻히지 못하게 했던 시어머니였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결혼하고 3년쯤 되었을까?
남편과 시댁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시댁에 해주는 배려와 희생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큰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걸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은 것인지, 남편은 나름 저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랬던 남편이 시간이 가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리더라고요. 내가 결혼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저는 남편의 안중에 사라진 지 오래였고, 제 앞에서 대놓고 시댁을 챙기기에 급급했으니까요. 그래도 그동안 결혼에 산 시간도 있고 신혼도 지났으니 그러려니 했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남편이 저 몰래 제대로 사고를 치고 만 것입니다. 남편과 저는 재산을 공동 관리하고 있었는데 일단 시댁 빚과 생활비는 남편이 도맡아 지원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월급으로 저희 생활비와 보험이나 적금을 들며 제가 맡아 계획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죠. 요즘은 은행 업무도 모바일로 보는 편이라 남편과 저의 통장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제가 보관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개인적인 일로 은행에 갈 일이 생겼고 남편 통장도 오랜만에 정리도 할 겸 같이 가지고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통장을 은행 자동 입출금기로 정리하던 중 저는 당황하고 말았죠. 남편이 저 모르게 대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닌 매우 큰 금액을 말이죠. 아무래도 제가 남편을 믿고 남편 통장을 잘 확인하지 않으니 그것을 노리고 버렸던 일 같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저 모르게 대출받은 그 돈을 어디에 쓴 것인지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대출받은 날짜는 바로 시어머니가 몇 달 전 새 아파트를 사 이사를 한 날과 일치했으니까요. 갑작스레 집을 사 이사를 한다는 시어머니 말에 무슨 돈이 생겨서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었는데 시동생이 대출을 받아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것이라 남편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동생이 회사에 취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회 초년생에게 그리 큰 돈을 어떻게 은행에서 대출해 준 것인지 의문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통장을 보자 모든 것이 납득이 되더라고요. 시동생이 대출을 받아 샀다고 했던 아파트는 결국 남편이 저 몰래 대출을 받아서 시댁에 사들인 아파트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 대출금 상환으로 원금과 이자가 나간 것이 찍혀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아주 제 속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믿었던 남편에게 크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죠. 그 생각을 하자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시댁 빚을 갚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 월급으로만 생활하며 아끼고 아껴 적금에 연금에 저희 두 사람 노후 자금까지 힘들게 준비하고 있던 저는 허무하기만 했죠. 우리 두 사람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사람은 저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저도 더는 남편과 잘 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남편도 남편 월급을 본인 마음대로 쓰는데 저도 제가 벌어 제가 모은 내 돈 마음대로 쓰자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저도 남편이 시댁에 해준 만큼 저희 친정엄마를 챙겨주기로 했습니다. 전 남편을 도와주면서 제 인생만 신경 쓰느라 엄마에게 뭐 하나 제대로 해드리진 못했던 불효녀였으니까요. 그런데도 엄마는 저희 시댁 사정까지 배려해주며 괜찮다면서 저만 잘 살면 된다고 응원해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당신은 아빠가 떠나면서 남겨주신 유산도 있고 부족한 것 없이 잘 살고 있으시다면서요. 그래서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저도 친정엄마에게 크게 효도 한번 해드리기로 마음먹었죠. 남편이 시댁에 신경 쓰는 만큼 저 또한 저희 친정에 신경 써드리고 싶었던 것이 제 진짜 마음이었으니까요. 남편 또한 저와 상의 없이 그렇게 큰일을 저질렀으니
저 또한 남편과 상의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후, 전 엄마를 모시고 자동차 대리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급으로 모아두었던 돈으로 엄마에게 제대로 된 고급차 한 대를 뽑아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자식 노릇을 한 것이죠. 그런데도 엄마는 저에게 차를 선물 받았다는 것에 기뻐하기보다 저를 먼저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딸, 엄마가 정말 이거 받아도 되는 거야? 너희 아직 시댁 빚도 다 갚지 못했을 텐데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어. 괜히 우리 딸이랑 최서방한테도 미안해지네. 엄마, 받아도 괜찮아. 엄마 이 자동차 받을 자격 충분해. 아빠 나 고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서 내 뒷바라지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그런데도 생각해보니까 난 나만 챙기느라고 엄마한테 뭐 하나 제대로 해드린 게 없더라고. 취업하고 자리 잡고 나서 쏙 결혼이나 해버리고. 나야말로 엄마한테 정말 미안해.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뿐인 엄마 챙겨드리지도 못하고. 내가 불효녀였어. 우리 딸이 왜 불효녀야? 우리 딸처럼 착한 효녀가 어디 있다고. 결혼하고도 혼자 있을 엄마 걱정된다고 시간 날 때마다 엄마 찾아와서 같이 밥도 먹어주고, 엄마 병원 입원했을 때도 옆에서 병수발 다 들어주고, 엄마 생일도 챙겨주고, 그리고 용돈이나 선물 같은 건 너희 시댁빚 다 갚고 형편 괜찮아질 때까지 엄마가 안 받겠다고 한 거였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마음 쓰지 마. 엄마는 우리 딸 행복하게 사는 것밖에 바라는 게 없으니까. 엄마 소원은 우리 딸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거야. 엄마, 내가 너무 미안해. 앞으로는 엄마한테 잘할게. 나한테는 정말 엄마밖에 없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우리 엄마. 엄마한테 그렇게 뭐라도 해드리고 나니 조금 속이 후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댁 핑계로 친정에 뭐 하나 제대로 해드리지 못했던 것이 늘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이제 조금 자식된 도리를 하는 것 같았죠. 그러나 남편은 저와 생각이 좀 다른 듯 했습니다. 저에게 일말의 상의도 없이 시댁에 집까지 사들여 놓고 제가 저희 친정엄마한테 차를 사드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득달같이 저에게 따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것도 무엇이 분한지 씩씩거리면서요. 당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장모님한테 차 사드렸어? 오늘 장모님이 차 공학계 잘 타겠다면서 나한테 전화하셨더라. 응, 한 대 뽑아드렸어. 왜, 안 돼? 엄마가 그동안 우리 챙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는 거잖아.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차 사는데 한두 푼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중요한 일은 적어도 나랑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차가 한 대 얼마짜린 줄이나 알아? 그런데도 감히 남편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일이나 버리고. 당신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남편이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중요한 일을 마음대로 결정한 거야. 당신 그 정도면 대역죄인인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기는 저와 상의도 없이 시댁에 아파트까지 사줘놓고 저한테는 엄마한테 차 한 대 뽑아줬다고 난리가 난 것이죠. 그것도 몹시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큰 죄인처럼 몰고 가면서요. 우리 엄마 정도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엄마가 우리 결혼하고 얼마나 신경 써주셨는지 당신 벌써 잊은 건 아니지? 우리 반찬이며 김장 김치며 우리 엄마가 해서 보내주셨지. 언제 시댁에서 한번 보내주신 적 있어? 당신 그리고 우리 결혼 초반에 어머니 크게 교통사고 나서 시댁에 돈 없어서 병원비 못 내고 있을 때 그 돈 우리 엄마가 빌려줘서 해결했던 거 벌써 잊은 건 아니겠지? 시댁에서 지금 그 병원비 안 갚고 있는 거 우리 엄마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가지고 있다고. 설마 그래놓고 지금 우리 엄마한테 차 한 대 뽑아줬다고 아까워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지금 시댁빚 갚아줄 수 있는 게 다 누구 덕분인데 내 돈으로 우리 생활비 써서 시댁빚도 당신이 편히 갚아줄 수 있는 거면서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나도 그러면 지금까지 당신 월급으로 시댁에 얼마나 도와줬는지
그 돈 전부 따져볼까? 우리 공평하게 하나하나 따지면서 생활해 볼래? 아, 아니, 내 말은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랑 처가에 고마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나랑 상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게 섭섭해서 그렇지. 장모님 차 사드린 거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잖아. 자기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섭섭한 거로 따지자면 진짜 섭섭한 사람은 남편이 아니고 바로 저였습니다. 시댁 빚에 시댁 아파트 사들인 일까지 그걸 전부 저보고 어떻게 감당하라고 일을 버려놓고서는 저희 엄마 차 한 대 사준 것으로 도리어 저를 보며 따지는 남편 놈을 보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 괜히 제 과거를 돌아보며 저런 사람을 믿고 결혼을 했다는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벌어질 일에 비하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의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뻔뻔하다 못해 파렴치한 인간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말았으니까요. 남편이 제가 저희 엄마에게 차를 선물해 드린 것을 핑계로 아주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온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여보, 우리 엄마도 차 한 대 사드려야 할 것 같아. 장모님은 차까지 사드렸는데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해드리고. 나 양심에 찔려서 도저히 안 되겠어. 그건 나도 안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당신 뭐라고 했어? 안 되겠다니. 그러면 당신 엄마는 차 사줘도 되고 지금 엄마는 안 된다는 거야? 맞아. 솔직히 이미 시댁에 우리 충분히 해드린 것 같은데? 당신 지금까지 번 월급 전부 시댁에 갖다 드렸잖아. 그것도 모자라 지금 시어머니께 차까지 뽑아드리겠다는 거야? 시댁에 그만큼 해줬으면서 당신이야말로 우리 엄마 차 한 대 뽑아드린 게 그렇게 아까운 거냐고.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 물론 당신 말대로 내 월급으로 지금까지 우리 집 도와준 거 맞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 그동안 엄마가 우리 때문에 얼마나 희생하며 사셨는데 우리 엄마가 얼마나 자기를 예뻐해 주셨냐고. 그런데 고작 돌아오는 게 당신 엄마랑 차별하는 거였어? 나야말로 당신한테 묻고 싶은데 어머니께서 나한테 도대체 뭘 어떻게 희생하셨다는 거야? 그리고 어머니가 날 언제 예뻐해 주셨는데 어머니가 나 예뻐해 주셨던 거 당신 월급 우리 생활비로 안 쓰고 시댁 도와드리기로 해서 결혼 초 그거 고마워서 잠깐 나 예뻐해 주셨던 게 다였던 것 같은데? 날 그렇게 예뻐하셔서 나 막 시집 왔을 때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 어기시고 당신 집 제사 때마다 제사 음식은 며느리가 다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같이 준비하면서 투정 부리시고 시댁 생활비 적다며 올려달라고 그렇게 나 볼 때마다 투정 부리시면서 괴롭히셨나 봐? 그리고 어머니가 언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게 있으면 조금이라도 말해봐. 그러니까 나 키워주셨잖아. 부모로서 자식 키워주면 된 거지 뭘 더 바라는데. 당신 설마 속물처럼 우리 엄마한테 재산 같은 거 바란 거였어? 지금 시댁에 받은 거 없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 무시하면서 장모님이랑 차별하는 거냐고. 당신 그런 거라면 제발 철 좀 들어라. 요즘 어느 자식이 부모한테 그걸 바라? 부모 인생은 부모 인생이고 자식 인생은 자식 인생인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우리 엄마한테도 차 사주는 게 맞아. 그러면 우리 엄마는 무슨 죄가 있어서 그동안 우리 도와주신 건데? 당신 말대로 부모는 부모 인생 사는 거고 자식은 자식 인생 사는 거면 우리 엄마는 지금까지 뭐 때문에 우리 챙기면서 도와주신 거냐고. 그리고 당신 말대로라면 더욱더 어머니 차 사드리지 않는 게 맞는 거네. 어머니는 어머니 인생, 우리는 우리 인생 사는 게 맞는 거니까. 막말로 지금 어머니 차 사드리자고 하는 것도 당신 월급 전부 시댁빚 갚는 데 들어가고 있는데 결국 내가 번 내 월급으로 사드리자는 거잖아. 내 말이 틀려? 다 됐고. 난 우리 엄마도 장모님이랑 똑같이 차 사드려야겠으니까 그렇게 알아. 당신이 싫다고 해서 나까지 우리 엄마한테 불효자 만들지 말라고. 당신 지금 우리 엄마한테 큰 대역죄 저지르고 있는 거나 알고 있어. 당신 자꾸 이러면 나 당신 얼굴 안 볼 테니까 그렇게 알라고. 저는 그때 남편한테 한마디 묻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시댁에 해준 그 비싼 아파트 뱉어내면 시어머니께 저희 친정엄마와 똑같은 차를 사드릴 테니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하지만 일단 꾹 참기로 했죠.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딱 한 번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요. 모든 걸 솔직히 저에게 털어놓고 용서를 빌 기회를요. 그동안 부부로 살아온 정이 있으니 한순간의 감정으로 결정을 내리고 싶지 않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눈치 없는 남편은 기어이 일을 더 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뭐라도 말한 것인지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해온 겁니다. 아가, 그게 정말이냐? 동수한테 들으니까 아까 네가 나 차 한 대 뽑아주기로 했다면서? 그것도 비싼 차로. 아유, 이게 말년에 웬 복인지 모르겠다. 네가 드디어 제대로 된 며느리 노릇을 하려나 보구나.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남편한테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그리고 어머니, 죄송하지만 어머니께 차는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시댁비 갚아드리는 것 때문에 그의 월급 1원 한 푼 저희 생활비로 못 쓰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거기에다 차라니요. 어머니, 그것까지는 무리일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이미 네가 너희 친정에 차 뽑아줬다는 소식 우리 동서한테 들어서 전부 알고 있단 이야기다. 그런데 지금 나한테는 못 해주겠다는 이 말이냐? 그리고 우리 아들 돈으로 우리 집 빚 다 갚아주는데 네가 왜 생색을 내니? 자식이 부모 빚 갚아주는 건 당연한 건데. 어머니, 모르시나 본데 결혼하면 부부 재산은 공동 소유예요. 그래도 시댁 형편 어려우니 그동안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 준 거고요. 제가 번 월급으로 저희 집 생활비며 보험료며 세금이 전부 내서 그 사람이 어머니 빚 갚아드릴 수 있었던 거라고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남편한테 말해서 앞으로는 집 생활비며 들어가는 돈 전부 똑같이 내자고 할까요? 아니, 뭐야? 자기만 하는 이 못된 것. 쥐 엄마는 고급 외제차까지 사줘놓고 나 사주는 건 아깝다 이거지? 어디 네가 언제까지 그럴 수 있나 두고 보자. 그날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건지 화가 잔뜩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는 기어이 저와 다투고 말았습니다. 그리곤 남편이 저한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더라고요. 주말에 시어머니를 만나 차를 사드리기로 했으니 자기가 말한 자동차 대리점으로 나오라고요. 저에게 이게 마지막 경고라며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남편의 말을 들어줄 리 없었습니다. 저를 향한 남편의 행동은 더욱 남편을 향한 실망감만 키울 뿐이었죠. 어느덧 남편이 일방적으로 저에게 자동차 대리점으로 나오라고 했던 주말이 찾아왔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데리러 간다며 먼저 집을 나섰습니다. 저한테 약속에 늦지 말라는 신신당부도 잊지 않았죠. 그런데 약속 시간이 다 되어가도록 제가 자동차 대리점으로 나오지 않자 애가 탔는지 기어이 남편한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엄마랑 나 지금 자동차 대리점에서 당신 기다리고 있으니까 늦기 전에 빨리 와.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안 오면 나 당신이랑 정말 끝장이야. 우리 이혼이라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미안하지만 그래도 난 못 가겠는데? 뭐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당신 지금 못 오겠다는 거야? 정말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그래? 그게 아니고 나도 내가 번 돈 내 돈으로 우리 엄마한테 차 뽑아드린 거니까 당신도 당신 엄마한테 차 뽑아드리고 싶은 거면 당신 돈으로 뽑아드리라는 거야. 그건 안 말릴 테니까 어디 한번 알아서 해보라고. 그러면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이만 끊는다. 지금 그게 그 말이잖아. 야! 야! 저는 그만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본인 잘못한 것도 모르고 시어머니 차를 사드리지 않는다고 이혼까지 들먹이는 남편의 모습에 더더욱 실망을 했을 뿐이죠. 반성은커녕 결국 끝까지 이기적으로 구는 남편이었습니다. 저한테 잘못했다는 말을 해도 모자랄 판의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결심을 했습니다. 정말로 남편 놈과 이혼을 하기로요. 더욱이 지금까지 시댁 빚 때문에 고생한 저의 모습을 보고서도 뻔뻔하게 남편의 대출금으로 아파트를 산 것도 모자라
차까지 사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시어머니 또한 용서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제가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실을 알 리 없는 남편놈은 끝까지 아주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끊자마자 화가 나 집으로 달려온 남편이었으니까요. 결국 일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남편놈은 저를 보자마자 개거품을 물며 따지더라고요.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우리 엄마한테 차 사드리지 못하겠어? 장모님은 그 비싼 차 사줘놓고 우리 엄마는 왜 안 되는 건데? 똑같은 부모인데 왜 우리 엄마만 안 사주는 거냐고! 내가 말했지. 그렇게 원하면 안 막을 테니까 당신 돈으로 사드리라고. 어차피 곧 있으면 시댁에서 진 빚도 다 갚겠다. 당신 월급으로 사드리면 되겠네. 뭐라고? 곧 있으면 시댁비 다 갚지 않아? 그러면 어차피 당신 월급도 시댁 생활비 빼고 이자 안 드리고 제대로 쓸 수 있겠다. 그때 당신 돈으로 어머니 차 뽑아드리라고. 왜? 당신 설마 나 모르게 빚이라도 진 거야? 그래서 지금 당신 월급으로 어머니 차 사드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나보고 사드리려고 괴롭히는 거냐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빚을 지긴 무슨 빚을 져. 엄마가 지금 당장 차를 가지고 싶어 하니까 말하는 거지. 그런 말로 당신이 우리 엄마랑 장모님 차별하는 게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지금 당신 우리 엄마 차 사드리기 싫어서 말 돌리면서 수쓰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림도 없지. 이번이 마지막 경고야. 나랑 이혼하고 싶은 거 아니라면 당장 우리 엄마도 장모님이랑 똑같은 차 사주라고. 그리고 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인 거 몰라? 우리 엄마한테 똑같이 사주면 용서해 줄게. 어차피 당신 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잖아. 당신 나 없이 살 수 있겠어?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내 말 듣는 게 좋을 거야. 용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평생 어디 한번 짓거려봐라. 내가 너한테 용서를 비나. 그래. 어디 당신 그 말 언제까지 지킬 수 있나 보자.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 난 당신이 우리 엄마 차 사준다고 할 때까지 엄마 집에 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알겠냐? 나 없이 어디 외롭게 지내봐라. 나한테 이혼당하고 싶지 않은 거라면 당신 행동 똑바로 해. 남편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짐을 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당당하게 집을 나가 시댁으로 가버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저희 친정엄마와 똑같은 차를 사주지 않으면 저와 이혼할 거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다시 한번 하면서요. 그렇게 하면 제가 정말 겁을 먹고 시어머니의 차를 사주겠다고 할 줄 알았나 봐요. 이미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저한테 말이죠. 하지만 콩 심은 데 콩 난다고 시어머니의 행동 또한 남편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신 문제로 남편이 짐을 싸 시댁으로 간 것에 저한테 미안해하기는커녕 남편을 따라 저한테 차를 사달라는 문자를 보내왔으니까요.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정말 섭섭해. 네 엄마만 중요하고 시모인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지? 나도 운전면허 있고 네 엄마처럼 차 몰 줄 안다. 그러니까 나도 사부인이랑 똑같이 비싼 고급 외제차 사달란 소리다. 내 말 안 들으면 정말로 우리 첫째랑 너 이혼시킬 테니까 그렇게 알고 이 시어미 말 새겨 듣는 게 좋을 거다. 고양 것.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시어머니와 작당을 한 것인지 바로 뒤이어 남편놈까지 저에게 말도 안 되는 문자를 보내오더라고요. 당신 어때? 나 없으니까 외로워 죽겠지? 당신 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돈 없는 빚쟁이 시댁을 보고도 나랑 결혼하겠다고 나섰던 거고. 그러게, 내가 좋게 이야기했을 때 말을 들었어야지. 왜 괜한 고집을 부리고 그래? 내가 특별히 당신한테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 잘 들어. 이번 주말에 엄마랑 다시 차 보러 가기로 했으니까 자동차 대리점 갈 준비해놓고 있어. 그리고 나랑 엄마한테도 그동안 이기적으로 굴어서 미안했다고 제대로 용서도 빌어야 할 거야. 알겠어? 그러면 주말에 보자고.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제가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남편놈의 생각을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자기 멋대로 시어머니와 차를 사러 갈 준비를 하라며 날짜까지 통보하면서요.
남편의 행동이 이미 저에게서 오만정을 떨어지게 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기꺼이 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제대로 이혼해 주기로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오겠다고 한 주말, 이혼 서류에 미리 도장까지 찍어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와 집 앞에 도착했다며 내려오라는 말에 저는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며 잠깐 집에 올라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가 자기랑 이혼하기 싫어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한 것인지 아주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그동안 반성은 잘하고 있었어? 우리 엄마 차 사드릴 준비는 잘 해놨냐고. 그러게 내가 좋게 말할 때 잘하지 그랬어. 그러면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었을 테고 계속 화목하게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그런데 얼마나 크게 사과하려고 집에까지 올라오라고 한 거야? 사과는 이따 엄마 차 사드리고 집에 와서 해도 충분할 텐데 말이야. 아니면 당신 혹시 우리 엄마한테 잘못해놓고 얼굴 보기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면 내가 엄마만 모시고 다녀올 테니까 엄마 차 사드릴 돈 내 통장으로 계좌이체하던지. 그게 불편하면 지금 카드로 줘도 되고 내가 엄마한테 잘 이야기해 줄 테니까. 어머니한테 말씀 잘 드려준다더니 당신한테 고맙네. 나도 아주 철저히 준비해놓고 있었거든. 그게 정말이야? 와, 당신 이제야 정신 차렸나 보네. 그래, 그래야지. 부모님 효도 해드리는 일에 네 부모 내 부모가 어디 있어? 똑같이 부모지. 이렇게 해야 우리 엄마도 다시 당신을 예쁘게 봐주지. 안 그래? 우리 엄마가 이 소식 알면 진짜 기뻐하겠다. 그러면 우리 엄마도 장모님이랑 똑같은 차로 사주는 거지? 그런데 정말 우리 엄마랑 똑같은 차로 되겠어? 왜 더 좋은 차로 해드리지 않고? 당신 그 말 진심이야? 당신 정말 날 사랑하게 하나 보네. 엄마가 그랬거든. 당신 나 사랑해서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라 내가 이혼하자고 해도 절대 못할 거라고. 엄마 말이 틀리지 않았네. 그런데 더 좋은 차라니? 도대체 우리 엄마는 얼마나 좋은 차로 뽑아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어머니 차 뽑아드리기 전에 내가 당신 주려고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있어. 뭐? 당신 내 선물까지 준비한 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당신이 무슨 선물 준비했는지 정말 궁금해진다. 도대체 뭐길래 그래? 여보, 그 선물 당장 줘봐. 어떤 선물인지 확인하게. 그래서 저는 남편을 위해 준비한 선물인 서류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서류 봉투 안에 내용을 확인한 순간 남편은 놀라 뒤로 자빠지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건넨 것은 다름 아닌 미리 준비해 놓았던 이혼 서류였으니까요. 그것도 이미 제 도장까지 찍힌 것으로요. 말문이 막힌 것인지 말까지 더듬으며 버벅거리고 있는 남편을 향해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때? 우리 마지막 선물로는 최고지? 당신, 이게 뭐야? 이게 뭐긴. 어머니 차 안 사드리면 나랑 이혼이라며. 그래서 당신 편하라고 내가 이혼 서류 미리 준비해 온 건데 뭐가 문제야? 당신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었어? 뭐라고? 당신 나랑 살기 싫어서 발악하는 것 같아서 당신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그래서 그렇게 나 모르게 큰일도 저지른 거 아니야? 나 모르게 그런 짓까지 버리고 나랑 정말 계속해 살 생각인 거야? 뻔뻔하게? 무슨 짓? 난 당신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저는 발뺌하려는 남편놈에게 남편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은행에 볼일을 가며 정리했던 대출한 거래 내역이 남아있는 바로 그 남편 통장이요. 그러자 남편은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평생 입 다물면 내가 정말 모르고 있을 줄 알았어? 당신 대출받아서 나 모르게 어머니 아파트 사들인 거 말 안 하면 내가 모를 줄 알았냐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깔끔하게 갈라서자고. 여보, 그건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진작 말하려고 했거든?
그런데 엄마가 괜히 당신 기분 나쁘게 할 필요 없다면서 말하지 말자고 해서 안 했던 거지. 정말 다른 뜻은 없었어. 당신 속이려 했던 건 절대 아니야.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주라. 미쳤냐? 내가 당신을 용서해주게? 어느 정신 나간 여자가 한마디 상의 없이 빚져서 시댁에 몰래 아파트 사주고 자기 마누라한테 독박 씌우려는 인간이랑 사냐? 아니야, 이럴 리 없어. 당신 나 없으면 못 산다고 엄마가 분명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그 말만 믿고 엄마 집도 사들였던 거라고. 통장 내역 확인하니까 아주 가관이더만. 시댁 생활비에 빚 있다고 해서 갚을 때까지만 해도 당신이 월급 관리한다고 해서 그때까지만 고생하면 참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나 몰래 대출을 받아서 집까지 해드리면 그걸 누가 책임지는데? 그래놓고 도련님이 대출 받아서 시어머니 아파트 샀다고 거짓말한 것도 모자라 우리 엄마 차 한 대 사드렸다고 그 난리를 쳐? 네 놈은 네 대출까지 받아서 네 엄마 집 해드린 건 괜찮고 내가 내 돈으로 우리 엄마 차 사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웠냐? 지금 누가 감히 누굴 용서해? 결국 당신이 시댁에 해준 아파트 대출금 전부 갚을 때까지 또다시 나보고 희생하란 소리잖아. 나랑 이혼해서 어디 당신 엄마 아파트 대출금 갚으면서 잘 살아봐. 우리 엄마보다 좋은 차도 당신이 어머니께 직접 사드리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혼하자는 말만 제발 하지 말아주라. 내가 이렇게 빌게. 어차피 내 명의로 산 거라 엄마 돌아가시면 그 아파트 전부 우리 거 되는 거라고. 이미 버스 떠난 지 오래야. 그렇게 나랑 이혼하기 싫었으면 적어도 이런 일을 벌이기 전에 나랑 상의라도 했어야지. 그리고 당신 명이면 뭐해? 어머니 아직 건강하시고 도련님이 결혼해서 그 집에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 집이 언제 우리 것이 될 줄 알고. 사실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모든 걸 실토하고 반성할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우리 엄마 차 사드린 거 아까워한 것도 모자라. 네 엄마 차 안 사주면 나랑 이혼하겠다고 한순간 그 기회도 전부 날아가 버렸어. 내가 너희 집 빚 갚아주고 집 사주려고 너랑 결혼한 줄 아냐? 나는 너희 시댁을 위해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라고. 안 돼. 안 된다고. 여보,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나한테 당신뿐이라고. 당신뿐 좋아하시네. 그런 놈이 그동안 지 마누라 고생시켰으면 됐지. 또 시댁 아파트 사준다고 대출까지 받냐? 됐고, 난 당신 같은 인간 남편으로 필요 없으니까 당장 이혼이야. 그리고 이 집도 우리 친정에서 해준 거 알지? 당신 집은 미리 안방에 싸놨으니까 전부 가지고 나가. 당신이란 인간 절대 용서 못해. 난 당신이랑 이혼 못해. 아니 절대 안 해. 나 당신이랑 이혼하면 알거지란 말이야. 내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도 엄마 아파트 사준 대출금에 그 빚들 전부 나 혼자 어떻게 갚으라고? 앞으로 나 혼자 어떻게 그걸 감당하며 살라고? 그거야 네 사정이고. 이젠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네 잘난 엄마한테 말해서 같이 일해서 갚자고 해. 그리고 당신 이혼 못 해주겠다면 내가 소송이라도 걸어서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그러니까 어디 네 엄마랑 네가 사들인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봐. 남편은 제 앞에서 울고불고 싹싹 비는 것도 모자라 제 바지가랑이까지 잡으며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그리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시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뒤늦게 올라와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시댁을 도와준 남편도 문제였지만 그런 남편을 옆에서 부추기며 시댁에 아파트를 사주게 한 것도 모자라 남편이 저를 괴롭히게 만든 것은 바로 시어머니였으니까요. 아무리 남편이 잘못을 해도 절대 제가 이혼하지 못할 거라는 이상한 말로 남편을 설득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두 사람을 저희 집에서 가차없이 쫓아냈고 저와 절대 이혼할 수 없다는 남편의 고집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주 시원하게 남편 놈과 이혼을 하게 되었죠. 사실 남편이 제가 시어머니 차를 사들이지 않는 것에 큰 대역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을 때 참았던 이유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만약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게 된다면 소송에 대한 증거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상의도 없이 시어머니께 아파트까지 해드린 것만으로도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되었지만 남편과 제대로 이혼하려면 다른 증거 자료들도 필요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와 통화했던 내용과 문자 등 모아둔 증거 자료들 덕분에 제가 유리한 쪽으로 남편과 재산 분할을 하며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위자료까지 톡톡히 받아내며 이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살고 있던 아파트는 엄마가 결혼 전 저에게 사주셨던 것으로 남편에겐 전혀 권리가 없었고요. 그런데 원래는 안 받으려고 했는데 끝끝내 이혼하지 않고 소송까지 간 남편과 시어머니가 너무나 괘씸해서 시어머니가 교통사고 났을 때 엄마가 빌려줬던 병원비까지 받아냈습니다. 남편 놈과 이혼 소송으로 긴 시간을 잡아먹긴 했지만 아주 속 시원한 복수가 따로 없었죠. 그래서 남편 놈은 저와 이혼 후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난 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이 아파트 대출금 외에 또 다른 빚이 있더라고요. 아파트를 사려면 대출금 이외에 어느 정도 본인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아는 지인을 통해 빌렸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남은 것이라곤 본인이 갚아야 할 빚과 대출금이 한가득 남은 아파트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 아파트도 저에게 위자료를 주느라 또다시 빚을 져 조만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말이에요. 처음부터 대출받아서 산 집이라 아파트를 팔아도 남은 돈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요. 저만 믿고 시댁 일성만 챙기려 일을 벌이더니 아주 제대로 본인 인생을 망치며 쫄딱 망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인지 얼마 전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에 의하면 집에만 있던 시어머니도 일을 시작했다고 해요. 젊은 시절 했던 미식 일을 다시 시작했다고 하는데 나이가 있으셔서 잘 적응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희생과 제 친정 도움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살더니 남편과 시댁 모두 결국 제대로 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이기적으로 산 시댁과 남편의 말로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제가 더 늦기 전 그런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결혼했던 5년이란 시간이 억울하고 아깝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더는 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된 것에 위안을 삼으려 합니다. 게다가 저희 둘 사이엔 아직 아이가 없어서 더 큰 상처를 남기지 않고 갈라설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한 마음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남편과 결혼해 사느라 저희 엄마에게 하지 못했던 효도를 좀 해보고 살려고 해요. 엄마한테 제 돈으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좋은 옷도 입혀드리면서 예쁘고 멋진 경치도 많이 많이 구경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썰TV를 통해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엄마, 엄마 속만 썩여드리고 고생만 시킨 못난 엄마 딸. 언제나 항상 곁에서 지켜주고 내 편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앞으로는 살면서 내가 엄마 편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엄마, 고맙고 사랑해.